요거 답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가와 나를 토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가제시문과 나제시문을 먼저 일단 핵심 논지를 요약해 줬어요. 근데 요거 요약할 때도 그냥 단순 요약이 아니라 가제시문의 내용과 나제시문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게 요약하는 데 신경을 썼는데 한번 봅시다. 가에 따르면 자, 개인적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자전적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재구성된다. 전체 사건에서 인상적인 요소만 선별해서 선택해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개연성 있는 추론을 통해 이야기를 이루는 과정이야. 이 과정에서 기억과 사실을 조화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요. 집단 기억은 이처럼 편향된 자전적 기억들로 구성돼. 개인 기억이 이미 편향된 거야. 그죠? 왜곡된 거야. 집단 기억은 이 왜곡된 기억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와 나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집단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 또한 똑같아. 선택적 기록과 재창조를 포함하는데 사회적 목적 의식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기억을 재구성한다. 그러면서 나에서 들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나제시문에 나오는 일본의 사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집단기억 형성 과정에 잘 나타나는데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평화를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 의식, 피해자 기억을 선택적으로 수집해서 집단기억을 형성했다. 이것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더 강화됐다. 그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서 교과서를 수정하며 전쟁의 침략적 성격과 일본의 책임을 부정했다. 집단기억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가와 나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요약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가와 나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가나를 단순히 요약한 것뿐이야. 이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결국 기억은 집단 기억이든 개인 기억이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을 신념이나 의도에 따라서 재구성한 창조물이야. 다시 말하자면 기억이라는 건 뭐야? 객관적 기록 아니야.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거야. 라고 일반화 시켜줄 수 있겠죠. 결론을 내준다면. 그죠? 기억의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는데 자전적 기억이든 그를 종합한 집단 기억이든 결국에는 사건을 재창조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제 요구에 대한 답안 작성해야 되겠지. 이처럼 집단 기억은 일어난 일을 의도에 따라 재창조하기 때문에 각 집단이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게 된다. 집단 간 기억 충돌이 왜 벌어지게 되는지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죠? 자, 기억이 주관적이야. 이 기억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각 집단이 똑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이 발생해. 그러니까 충돌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서로 충돌하는 집단 기억을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억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인정해야 돼. 다시 말하면 뭐야?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기억, 객관적인 사실을 복원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억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며 객관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비판적인 상호 검증을 해야 돼. 또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용할 수 있어. 그래서 결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집단 기억의 충돌을 해소하면 집단 간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결어를 마무리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돼요? 얘들아, 보충 문제 읽어본 사람.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줄 순 없잖아. 그치? 보충 문제 아무도 안 읽어봤어? 보충 문제 읽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선생님 지금 10분 줄게. 왜 인상했어? 10분 줄게. 보충 문제를 문제 분석해보고 제시문을 빠르게 읽어보고 간단하게 풀어보세요.
답안 쓰지 않아도 좋으니까 쓸 시간도 없지, 그지? 15분 줄게. 15분. 논제 분석해보고 제시문 독해 분석해보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써야 될지 한번 구상을 해봅시다. 일단 문제 분석부터 잘 해봐야 되겠죠, 그죠? 가와 나를 상보적으로 통합하여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상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상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죠? 두 내용을 상호 보완되도록 통합해서 뭘 서술하래? 법에 대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라. 이게 논제 요구는 굉장히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앞부분의 구도는 사실 아까 풀었던 작년 기출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거든? 그치? 아까는 그냥 가와나를 토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종합을 잘 해줬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얘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출제자가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는데 상보적으로 통합하래. 이 두 제시문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하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법의 대한이에요. 대한. 어떤 자유와 평등? 그냥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법에 대한 자유와 평등입니다. 법에 대한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대한? 법에 대해서. 누가 같은 얘기잖아. 그죠? 이 두 가치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래. 그러면 가제시문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가제시문에서 총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단락별 핵심 논지를 다 일일이 꼼꼼하게 정리할 시간은 없으니까 다제시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뭐야, 지금? 두 단어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민 불복종이 뭔데? 잘못된 법률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어기는 집단 행동이에요. 그죠? 맞아요? 뭐에 대해서? 잘못된 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은 한마디로 아래쪽에서 보면 아래에서 6번째 줄 보면 위법행위를 하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거야. 시민 불복종이라는 건. 다만 조건이 있죠. 공익성, 공개성, 자발성, 비폭력성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고. 얘들아, 가제시문 있잖아. 법에 대한 자유와 평등 중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시문이야?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시민 불복종 운동은 뭐 하는 거라고? 잘못된 법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법에 대한 자유 측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이해돼? 나제시문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의 형태는 오직 하나뿐이다 하면서 얘는 대놓고 평등이 주제잖아. 논점이. 그치? 그래서 우리가 나제시문은 논점이 평등이라는 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평등, 두 가지 개념의 평등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야? 법 앞에서의 평등이야. 법 앞에서의 평등 내용이 뭐예요?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야, 말 그대로. 그치? 어떤
직종이나 어떤 계급의 사람들만 특별 대우하는 법은 존재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평등 개념은 뭐야? 어? 권리의 평등? 그지? 어느 게 더 발전된 개념이에요? 권리의 평등이 더 발전된 개념이에요. 법 앞에서의 평등은 단순히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거였는데, 권리의 평등은 기존에 존재했던 차별들을 제거해 나가는 매우 적극적인 성격의 평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맞아요? 이거랑 가지신문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 상보적으로 통합 어떻게 해? 얘는 시민 불복종이었어. 시민 불복종은 잘못된 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하는 운동, 법을 어기는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얘는 법에 대한 일종의 자유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 이 두 내용이 어떻게 상보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거지? 상호 보완적이라는 건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 보완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이것도 선생님이 이 보충 문제를 오늘 꼭 이 앞부분, 뒷부분은 안 풀 거야. 뒷부분 집에 가서 해제 봐, 그냥. 집에 가서 혼자 풀어보고 해제 보면 돼. 뒷부분, 논제고 뒷부분은 그냥 적용 설명이거든, 단순한. 또 이 앞부분이 한양대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징적인, 그러니까 두 제시문의 종합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이거 같이 풀어보는 거야. 자, 법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법 앞에서의 평등은 법에 대한 평등이야? 아니면 법에 의한 평등이야? 그죠? 법 앞에서의 평등은 법에 대한 평등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동등하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평등을 보장받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돼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권리의 평등은 어때요? 권리의 평등은 어떤 내용이지? 기본적 권리를,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모든 시민들이 다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법 앞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를 넘어서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권리의 평등이에요. 그쵸? 그래서 권리의 평등이 새로운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서 새로운 평등 개념을 생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준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권리의 평등은 확장이 가능한 거야. 확장이 가능한 거야. 예전에는 하루에 최소한 한 끼는 먹고 살아야지가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했다면 시대가 발전하면서 하루에 3끼 고깃국에 쌀밥 먹어야지.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싫어? 그런 거? 고깃국에 쌀밥 먹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 아무튼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이 정도는 보장받아야 돼라고 발전할 수 있는 거야. 그쵸? 맞아요? 그러면 법 앞에서의 평등은 법에 대한 평등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죠? 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평등이니까 권리의 평등은 확장 가능한 거야. 이거는 법을 고쳐가면서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이. 맞아? 그러니까 얘는 법에 대한 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럼 법 앞에서의 평등이 권리의 평등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법에서의 평등 개념이 권리의 평등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 다 여야 할 것 같지, 그지? 뭘 통해서? 법에 대한 자유의 행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잘못된 법 내지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저해하는, 침해하는 법에 대해서 저항해가는 과정에서 법에서의 평등이 권리의 평등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평등과 자유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야 라는 방향으로 종합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논제요구 분석할 때 선생님이 많이 하는 얘기가 어절별로 다 끊어가면서 그 어절별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논제 같은 경우 봐봐. 보충 문제를 보면 어절별로 논제를 다 끊어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문 끊고, 가와 끊고, 지문 끊고, 나를 끊고, 상부적으로 끊고, 통합하여 끊고, 법에 끊고, 대안 끊고 다 끊어보라는 거야, 어절별로.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근데 지문 이런 거 의미 생각할 필요 없잖아. 이 지문인가? 막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잖아. 그지? 미안해. 사갈게. 그래서 어절별로 끊어서 생각을 해봐야 디테일한 부분들을 안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법에 대한 자유와 평등인데 여기서 법에 의한도 아니고 법에 대한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죠? 어절별로 끊어가면서 생각해보면 그냥 자유와 평등이 아니네. 법에 대한 거네. 근데 여기서 대한이라는 게 지니는 의미가 또 따로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심도 깊게 논제 분석 단계에서 하고 제시문을 읽게 되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또 하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기술하라고 했어. 근데 나제시문은 확실하게 논점이 뭐예요? 평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가제시문이 자유에 대한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나? 어떤 자유에 대한 얘기지? 아, 잘못된 법에 저항하는 게 시민 불복종 운동이니까 아, 법에 대한 자유가 요거구나. 요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논제 요구의 뒷부분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해제 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3강째고 우리가 6강까지 수업이 있는데 풀어봐서 알겠지만 한양대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있어요. 고득점 답안을 쓰려면 굉장히 좀 디테일한 면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복습을 꼭 철저하게 잘 하시길 바라고 해제 받아가